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의 치명적 헛발질, 그리고 김재원의 도리, 이거 제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대구의 이 대구시장 선거판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제가 입에 밝게 얘기합니다만, 이른바 이게 대한민국의 이 정치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대구시장 선거예요. 자,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게 4월 1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날짜로 지금 근 일주일이 되는데, 하여튼 6일이라고 합시다. 홍준표 의원이 완전히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매일 떠들어보는 게 홍준표가 무슨 소리 했는가. 왜 침묵할까? 네? 왜 홍준표 그 악랄하게 공격, 이른바 악랄한 공격, 그건 홍준표 탁월하거든요.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심지어 내 후원회장이시다라고 어떻게 보면 핵폭탄을 터뜨렸는데, 홍준표가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고, 홍준표 특유의 그 싸움꾼 기질로 보면 이판사판으로 유영하 변호사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처받을 사람인데, 조용해. 유의 유자도 건드리지 않아. 왜 그럴까? 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전략적으로 외면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일단은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볼 수 있는 그런 차선책 중에 차선책 아니냐.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러는 거야. 홍준표 성격으로는 이거 작살냈을 거라고. 박근혜 대통령 말이야, 탄핵을 당했는데 말이야, 탄핵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고 말이야, 뻔뻔하게 말이야, 자기 유영하 참모 챙겨가지고 말이야, 대구시장 넘보게 만든다고 말이야. 폐륜적이고 막 어마어마하게 폭탄을 터뜨릴 텐데, 홍준표가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이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딱
홍준표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일도 상상 못했을 거야. 일도. 순간 이 선거가 어떻게 됐냐. 유영아 대 홍준표, 홍준표 대 유영아, 뭐 김재원 이게 된 게 아니라 순간 구도가 박근혜 대통령 대 홍준표가 돼버린 거예요. 대구 시민들한테 그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건 대구시장 선거는 지금 대구시장 선거가 아니라 지금 전국 선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정말 놀라운, 이거 정말 이야 대단한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노린 거야. 이걸 노린 거야. 홍준표 너 홍준표 너 딱 이거거든. 김재원 너 홍준표는 정말 엄청나게 당황했을 거라고. 뭐? 박근혜가 유영아 후원회장이야? 아이고 이거 선거 끝났군. 응?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어림없는 소리지. 곰곰이 숙고했겠지. 네? 내가 홍준표를 용서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두 손에 쇠고랑을 차고 전 방송이 생방송하고 일주일에 4번씩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판정에 끌려다닐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겠다. 이건 정치 게임에서 진 거다. 이렇게 했던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뭐라고 그랬어? 박근혜는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 탄핵은 당해도 쌌다. 탄핵은 당해도 싸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려운 시절 이른바 윤석열이가 감옥에 보내가지고 이른바 영장 6개월 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당에 나가라고 했잖아. 당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니까 어떻게 했어? 윤리위원회 열어가지고 강제 출당을 시켰잖아요.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그런 걸 당했으면 이 홍준표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응?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홍준표를 용서하라, 윤석열을 용서하라라고 이게 쉽게 말할 수가 있겠냐 이게. 자기네들이 안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감옥에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나가겠다는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무려 5년여 동안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나가겠다 했을 때 그걸 과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냐 이거야. 인생 자체를 망친 사람인데 건강도 버렸고 변호사도 못했고 엄청난 욕을 들어가면서 박 대통령이 여기서 의리를 보인 거야. 의리. 나는 박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감옥에 가기 전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과 감옥에서 그 5년 동안 피눈물 나는 시간을 보낸 그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달라졌다고 보는 거야. 달라진 첫 번째 에비던스가 뭐냐? 나는 바로 이
유영아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리를 지키는 모습이라고 난 생각해. 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건 높이 평가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박 대통령이 유영아의 후원회장까지 맡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건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충분히 이해하면서 나는 이건 절대적으로 그야말로 나를 지켜준 유영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어떤 손해를 입더라도 나는 하겠다. 도와주겠다. 나는 이게 옳다고 봐. 네?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이. 정치는 누가 하는 거냐? 사람이 하는 거야. 두 번째 뭐냐? 홍준표, 김재원 용서 못한다.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의 그 후원회장을 맡은 걸 보고 이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정치를 재개할 것이다. 나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영아 변호사한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정치라는 건. 단언하건대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활동을 재개하지 않을 거다. 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죠. 자, 이런 구도 속에서 홍준표가 어떻게 침묵해야 돼? 네? 따라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게 박근혜냐 홍준표냐 하는 구도에서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할 수 있겠냐 이래. 감히. 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 거야. 나는 홍준표가 침묵을 지키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출마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야. 아, 내가 이 헛발질했구나. 치명적으로 내 정치 생명을 송두리째 결과적으로 날리는 헛발질을 했구나.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길 수 있을까? 대구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엄청난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대구 시민들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외면하고 홍준표 손을 들어줄까? 네, 들어줄까? 자, 예컨대 대구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 선거에 홍준표하고 박 대통령이 나왔다 한번 생각해보자. 홍준표를 찍어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나는 아니라. 홍준표가 심각한 회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이 회의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대구에 있는 모든 언론이 홍준표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대구 매일신문에서 사설로 반대를 했어요. 사설로. 어제 홍준표가 대구 미래 비전을 발표했는데 이게 더 팩트 보도는 더 팩트. 더 팩트 대구 주재 기자가 쓴 기사가 홍준표가 기자들이 꼬치꼬치 물어본 거야. 대구시정에 대해서. 그랬더니 나는 대구시정 모른다. 대구시장이 되면 그때부터 공부하겠다 이렇게 한 거야. 대구 미래비전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이 막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적대적이라는 얘기지. 그랬더니 이걸 작사를 내버린 거야.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대구 미래 비전을 발표하면서 대구시정을 모른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네? 자, 그러면 홍준표 입장에서 명예로운 후퇴가 없느냐
이걸 지금 홍준표가 나는 고민한다고 봐. 명예로운 후퇴가 뭐냐. 방법이 없어. 출마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당선이 고맙게도 법무장관 하나 주면서 홍 선배님 그만하고 올라오시죠. 이렇게 홍준표를 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홍준표가 지금 엄청나게 머릿속에서 소설 쓰고 있고 윤석열 쪽하고 나는 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 네? 라는 게 40년 정치부 기자의 합리적 의심이야. 윤석열한테 당신도 이 문제가 거꾸로는 문제가 아니냐. 만약에 유영아가 만약에 떨어지면 공천에서 안 되면 경선에 떨어지면 당신도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냐. 그러니 내가 명예롭게 후퇴할 수 있도록 하면 나도 물러서겠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합리적 의심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네? 완전히 지금 진퇴양난에 있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홍준표를 내가 아는 거야. 내가 40년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홍준표가 26년을 정치를 했는데 14년 전에 이미 나는 정치부 기자를 하고 있었어요. 14년 동안 기자를 하고 있으니까 홍준표가 검사 그만두고 오더라고. 나는 홍준표를 알아요. 윤석열도 엄청나게 고민할 거야. 만약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 지금 박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데 이게 어려워지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할 거라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김재원 이야기. 김재원은 이번에 나와가지고 아무 실익이 없는 거예요. 네? 원래 그 홍준표 저격수로 나설 계획이었는데 이게 초반부터 완전히 삐뚤어져. 초반부터. 홍준표한테 페널티 25% 마이너스 한 거? 이건 당연히 이건 김재원이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지. 근데 원래 홍준표 저격수로 딱 나오려고 했는데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후원회장 딱 이걸 업고 나오니까 뭐냐? 김재원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자였다고 하는 그 낙인만 부각된 거예요. 네? 낙인만. 그렇지 않아도 유영아가 출마하기 전날 여론조사를 했는데 홍준표가 44%. 네? 홍준표 대구에서는 이 레퓨테이션이 있잖아요. 김재원이가 18.3%.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 배신자. 윤석열 총때 가장 먼저 맨 거. 괴물이던 악마던, 네. 라운클루스님? 대구시장 유정아 가자? 네네. 지금 대구 시민들을 잡고 물어보라고. 분명한 건 홍준표 유영아 중에 누가 더 싫으냐? 너 홍준표 김재원 중에 누가 더 싫으냐? 그거 김재원이야. 딱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유영아 빼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홍준표가 44.3%고 김재원이가 18.3%야. 네? 근데 김재원이는 완전히 윤석열 쪽으로 고무신을 거꾸로 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매일신문, 대구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입니다. 이게 언제 인터뷰를 했냐면 어제 그저께 했어요. 어제 그저께 오후 5시에 나온 기사인데, 자,
김재원이가 뭐라고 했냐면 조만간 달성군 사저에 입주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아,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원을 만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 사면이 결정되고 나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전직 비서실장들, 비서관들과 협의를 했다는 거야. 청와대에서 보좌했던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갈 때 입 딱 다물고 있던 자들이 감옥에 가 있을 때 박 대통령 사면해야 한다고 단 한마디도 안 했던 이 자들이 박 대통령이 자기 힘으로 나오니까 뭐라고? 지켜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누구를 지켜? 달성으로 옮기시면 적절한 시기에 함께 찾아뵙자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명예회복을 위해선 앞장서도 도울 생각이다. 아니 김재원이가 안 도와주면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회복이 안 돼. 네. 대구시장에 유영아 변호사가 출마했다. 박근혜 대통령 후원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 후원회장이다 하는 카드는 이미 기정사실, 엎질러진 물이에요. 막말로 유영아 변호사가 떨어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보수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리는 없어. 그럴 일은 없어. 절대 박근혜 대통령, 홍준표냐 박근혜냐라고 하는 이 구도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질 이유는 없다. 이게. 그러면 홍준표, 김재원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홍준표, 김재원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결하자고 나오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아 변호사는 정말 막판까지 겸손해야 된다. 정말 막판까지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고생과 희생을 했지만 오야봉은 정말 잘 만난 거다. 네, 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